자, 한번 문제 봅시다. 자, 고난도 신빈출 뭐 저질 좀 많이 붙어있네요. 맞죠? 자,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라는 식이야.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시작하는 식이 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가에서 f0은 0이다. 이 3차식의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맞지? 자, 나에서 뭐라고 했어요? fx를 뭘로 나눴더니 x-2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뭐가 되었다? 2의 x-2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랬을 때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그럼 여기로 q 다시 x로 할게요. 이때 qx라고 문제에서 지정을 해줬으니까 이때 나머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뭘 봐라, qx에다가 뭘 대입을 하라, 5를 대입하라 라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맞지? 자, fx가 x-2의 제곱으로 나눴어요. 자, 근데 fx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1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은 당연히 몇 차겠어요? 1차적으로 뭐라고 써야 되겠어? 원래는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쓰겠지만 여기는 x 플러스 뭐시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2의 x-2다 이렇게 적혀있죠? 자, 근데 첫 번째 f0이 0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여기다 0 대입해보면 f0은 자 0 대입하면 4고 0 플러스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해서 얼마? 0. 그래서 k는 얼마이다? 1이다. 확인이 되었죠? 자,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그러면 fx라는 식이 x-2의 제곱에 x 플러스 1의 플러스 2의 x-2라는 식이에요. 그쵸? 그치? 자, 이거를 뭘로 나누어라? x-1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이게 3차식인데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몫을 구하려면 우리가 뭘 써야 되겠다? 조리제법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조리제법 안 써도 되지만 사실은 내용상 조리제법은 여기보다 뒤에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조리제법을 뭐 안 쓰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 조리제법이 더 편하죠, 맞지? 자,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정리하는 게 편할까? 그냥 냅다 정리하는 것보다 인수분해 하듯이 묶어볼게요. x-2로 묶으면 여기는 x-2, x 플러스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끝나요? 자, 그래서 x-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자, 정리하면 1x 세제곱에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제곱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제곱 그리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식을 뭘로 나눠라? x-1로 나눠라. 그럼 조리제법을 쓰면 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몫이 x-2다 되겠죠? 아닌데 x-1로 나눴을 때 fx를 x-1로 나눴을 때 여기 0을 안 적었구나, 쏘리.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0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라는 문제인데 자, 잘 봐봐 얘들아. 요거 안 가고요. 요거까지 정리 안 할게요. 자, 다시 자, 요렇게 푸세요. 무슨 말이냐면 fx를 x-1로 나눌 때 뭐 나머지 이렇게 해서 qx 찾는 문제잖아, 맞죠? 근데 fx를 가만히 보면요 뭐가 있냐면 이까지 정리했을 때 여기에 x 제곱 마이너스 x잖아?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fx를 자리만 바꿀게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x 마이너스 2
끝. 0 뒤에는 없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fx를 x-1로 나누면 몫이 얘고요. 나머지가 0이죠. 조리제법도 필요가 없었네. 맞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다? 여기 qx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식에서 보니까 나머지는 0이네.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검산식이 항등식이다라는 원리를 사용을 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나머지는 상수항이 되겠죠. 1차로 나눴으니까. 자, 그래서 검산식을 써보면 fx는 x-알파 곱하기 qx 플러스 r이라고 하는 검산식이 될 텐데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을 하면? 알파를 대입을 하면, 즉 fx에다가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니까 몫이 뭔지 몰라도 사라지고 나머지만 남는데 이게 나머지 정리였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무슨 말이다 얘들아? 예를 들어 문제에서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나머지는 fx에다가 뭘? 3을 대입한 값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게 나머지 정리였죠.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게 하나 더 있었죠. 뭐가 있었다? 인수 정리라고 추가되는 게 하나 있었죠. 자,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 정리이긴 한데 나머지 정리에서 뭐가 나머지가 0이다.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면 그냥 인수 정리가 되는 거야. 인수 정리의 안에서 똑같은 말이죠. 무슨 말이야?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했는데 나누어 떨어졌다.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가 돼요? f알파가 뭐가 돼요? 0이 되겠다. 이걸 얘기하는 게 인수정리죠. 그럼 왜 인수정리라 불러요? fx는 요거 곱하기 요렇게 식이 되고 뒤에 상수가 없으니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란 말이야. 맞죠? 즉 얘가 이 두 개가 어떻게 fx의 인수이기 때문에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는 인수정리다라고 부르자 이 말인 거예요. 결국 똑같아요. 나머지가 0인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인수정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식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fx를 이렇게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그럼 당연히 fx에다가 뭘 넣어야지 나머지가 나오겠다. 이 식이 0돼서 사라질 수는 있을까? 뭐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주면은 나머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나머지 정리겠죠. 꼭 x의 개수가 1이다라는 보장은 없잖아. 맞죠? 즉 fx를 뭐 예를 들어 3x-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러면 fx에다가 뭐를 3분의 4를 대입을 해라 이 말이 되는 거죠. 되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진짜 별거 없는데 희한하게 애들이 나머지 정리를 어렵게 느끼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유형 6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p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px를 쓸게요. 나머지가 7이래요. 자,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야? p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7이다. 무슨 말이에요? px를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7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x 플러스 5 곱하기 px를 뭘로?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자, 나머지 정리에 하면 이 식에다가 뭘 대입을 하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라 이 말이죠. 그럼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3 넣으면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p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게 나머지인데 p 마이너스 3이 문제에서 7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14다. 이렇게 찾는 게 이제 나머지 정리 기호적인 형태 문제겠죠. 자, 봅시다. 자, x 10제곱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합니다. 구하라는 건 q1 플러스 r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 q1 구하려면 당연히 x에다가 뭐를 대입을 해야 되겠다. q1 구하려면 당연히 x에다가 1을 대입해야 되겠죠. 검사식과 대입해도 돼야 맞죠? 근데 q1을 대입해서 답을 구하려고 하면 q1은 r이 먼저 모르니까 못 구하죠. 그럼 당연히 r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r은 어떻게? 이 식의 x에다가 뭘 대입을 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죠. 맞지?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1이 10제곱 1이니까 2 되겠죠. r이 2예요.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럼 Q1을 구해봅시다. Q1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에 x는 1을 대입을 할게요. 그럼 1의 제곱 더하기 1은 1의 10제곱 더하기 1은 2 곱하기 Q1 플러스 R인데 R이 얼마라고? 2래요. 그쵸? 되겠습니까? 자, 그럼 넘기면 사라지네. 그럼 Q1은 얼마예요? 2 곱하기 0 해야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바로 실전 유형 7번 넘어가 봅시다. 214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봅시다. px가 이렇게 생겨먹은 식인데 이 식을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래요. 아까는 나머지 구하라 했는데 이제 나머지를 알려주고 미적기술로 구하는 방법이죠. 맞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x에다 뭘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될 텐데 그게 얼마라고?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되겠다? 9. px를 뭘로 나눴을 때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찾아라 라는 문제죠. px에다 1 대입하라 이 말이죠. 문제 안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9 적어갖고 틀릴 수도 있는데 9도 보기에는 없어. 또 희한하네. 자, 그래서 x에다 1 대입하면 1 플러스 a 9죠. 플러스 2 마이너스 5를 하라. 답은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런 건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216번입니다. 바로 밑에 거. 자,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을 뭘로 나눴을 때?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자, 무슨 말? x에다가 뭐를? 1을 대입하라 이 말이죠. 그럼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3인데 그게 나머지인데 그게 문제에서 얼마다? 6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그냥 시켜서 2다 그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뭘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6이랍니다. 자, x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은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문제에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렇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a 마이너스 b는 2 넘어가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면 a가 얼마고 더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a가 3, b가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이 식을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x에 3 넣어라 이 말이죠. 자, 3 넣으면 27. 자, a 곱하기 9인데 9가 3이니까 마이너스 27. 여기다가 3 넣으면 3b인데 b가 오니까 15 플러스 3 이렇게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18 쓰면 됩니다. 자, 219번 한번 보세요. 자, 이건 풀이 안 할 건데 말로만 한번 볼게요. 219번. 자,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했어요. 일단 r은 x에다가 뭐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r이 뭔지 알 수 있는데 a가 뭔지 모르니까 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 모 qx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방금 하고 왔잖아. 그렇지. q1이 마이너스 3이다. 이걸 써먹어라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죠? qx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 x에 1 대입하라 이 말이거든요. q1이 마3이다. 이걸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만 해결하면 뭐 레벨 3 수준의 문제가 아니겠죠. 한번 집에 가서 풀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한 나머지 정리는 기본적인 나머지 정리라서 몇 차식으로 나눴어요? 1차식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맞죠? 자, 이제 fx를 그러면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정리를 쓰겠다라고 하면 나머지 정리가 안 돼요. 나머지 정리는 몇 차밖에 안 돼? 1차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검산식을 사용을 해서 나타내면 나머지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어떤 형태냐면 자, fx를 2차로 나눴어요. 자, 2차가 뭐 어떤 식이 있겠죠. 그럼 몫이
qx고 자 나머지가 이제 rs인데 자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이걸 세팅을 해야 되죠. 문제에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보통 얘기 안 하거든요. 네,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다. fx가 몇 차인데요? 2차잖아, 맞죠? 그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몇 차가 됩니다. 반드시 1차, 정확하게는 1차 이하가 돼야 되겠죠. 상관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우리가 세팅을 하는 거죠. 여기서 a, b는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미지수로 둔 거야. a랑 b의 값을. 그래서 a랑 b를 어떻게 주어진 조건을 통해 찾으면 나머지가 뭐 예를 들어 a가 4, b가 2가 나왔다 그럼 나머지는 4x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답을 써야 되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맞지? 자 그럼 그 다음에 뭐 나오고 있어요? fx를 몇 차로?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가 몇 차? 2차. 근데 그 문제가 조금 거슬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또 그 똑똑한 친구 오일러가 막 하던 거 있죠? 그럼 조금 더 얘기해보고요. 자 그래서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런 문제들은 2차식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죠. 인수분해가 되잖아, 맞죠? 그렇지. 그래서 알파 대입하면 이거 사라져, 베타 대입하면 이거 사라져가지고 여기다 식 두 개를 만들어서 A, B를 연립방정식 통해 찾는 그런 형태의 문제잖아, 맞죠? 자, 기본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자, PX를 자, 바로 쓸게요, 얘들아. 문제 읽으면서 바로 쓸게요. P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무슨 말? P1이죠? 그게 얼마다? 3이에요. 자, 귀찮아서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PX를 X-2로 나눴을 때 그 말은 무슨 말? P2죠, 맞지? 그게 나머지가 얼마다? 4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에서, 그치? 검사식 나서면 바로 쓸 수 있죠, 이 정도.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뭐라 했냐면 PX를 그러면 P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뭘 구하라? 나머지 RX의 R3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PX로 이걸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보통 표시 쓰죠. 그리고 나머지를 구해야 돼. 이 나머지를 찾는데 자, 이제 세팅을 하는 거야. 뭐라고? 얘가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몇 차가 나야 되겠다. 1차. 그래서 RX를 우리가 이렇게 두라는 거죠. 뭐 mx 플러스 n 하든 px 플러스 q를 하든 그건 자기 마음대로고요. 좀 미수물로 잡던 건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보면은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했죠. 보통 곱해서 2 더해서 3 나오는 숫자가 1과 2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됐지?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하는 거야?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고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지. 검산식에다가. 그쵸? 자 그럼 x에 1 대입하면 뭐가 돼요? P1은 1 대입하니까 이게 사라지고 1 대입했으니까 A 플러스 B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치? 근데 P1이 아까 문제에서 시작할 때 적고 왔죠? 3이라고요. 그쵸? 그 다음에 X에다가 뭘 대입하나? 2를 대입해요. P2는 자, 2 대입하면 이것도 사라지고 2 대입했으니까 2A 플러스 B가 될 텐데 맞죠? 이 P2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4라고 제시를 했단 말이야. 그쵸? 되겠지? 그래서 빼보니까 A가 1이고요. 그리고 B가 얼마? 2가 되겠네, 그쵸? 그럼 이제 RX가 뭐가 된 거야? A가 1이니까 1X 플러스 B가 2니까 이렇게가 RX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이지.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죠. 자, 그러면 223번도 한번 봅시다. 자, PX를 X제곱 마이너스 9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겠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px를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아니구나. x 플러스 3이다. 자, 그랬을 때 px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을 대충 q 다시 x 이런 식으로 쓰고야 맞죠? 자 나머지를 우리가 세팅해야 되죠. 나머지를 뭐라고? ax 플러스 b를 세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a, b를 구하려면 아까처럼 이거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되잖아 이 식이. 그렇죠? 그러면 x에다가 뭘 대입을 해야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랑 3을 대입한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요. 맞지? 자 3을 대입하면 이거 사라지고 3a 플러스 b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AB를 찾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P-1이 얼마인지 P3이 얼마인지 찾아야 되죠. 그게 이제 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 넣어볼 필요가 없죠. 일단 얘가 뭐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인데 우리는 뭘 찾고 싶어? 그래서 P3 만들 수 있죠, 맞지? 여기다가 x는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P3을 해서 이거 사라지고 P3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P 마이너스 1은 누가 봐도 여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이거 사라지고 2가 되겠다. 얘가 얼마라고? 2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자, 그래서 연립하니까 4a가 마사.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b가 1이 돼요. 그쵸? 그래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1x 플러스 1이다. 라고 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 그치? 자, 봅시다. 자, 유형 9번인데, 자, 유형 9번은 이제, 자, 어떠한 방식을요, 몇 차로 나눈다? 3차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럼 봐봐. fx를 3차로 나누었어. 자, 그럼 몫이 qx면 나머지가 몇 차가 나올 거야? 2차 이하로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2차가 될지 뭐 1차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나머지를 몇 차? 2차라고 세팅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세팅을 할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랑 비교해봐. 아까는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차였으니까 ax 플러스 b였잖아. 그래서 나머지가 a, b 미지수 두 개를 구하기 위해서 이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온다. 그럼 3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해갖고 연립 방식 통해서 AB를 찾았잖아. 방금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거는 3차로 나눴으면 2차로 나머지 잡아야 돼. 미지수가 몇 개가 생겨요? 하나, 둘, 셋. A, B, C 세 개를 구해야 돼. 맞지? 그러려면 우리가 수학의 법칙에 따르면 미지수 세 개를 구하려면 조건 세 개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3차가 예를 들어 x-1, x-2, 뭐 x-3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가지고 미지수 3개짜리를 찾아서 연립방식 풀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안 내요, 여기서는. 자, 미지수가 3개인데 조건 2개밖에 안 던져줍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립방식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럼 ABC를 못 구하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요거를 우리가 내가 계속 설명하는 거죠. 오일러 법칙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 바로 예를 일단 들어볼게요. 자, 119를 만약 숫자 119로 합니다. 자, 119를 3으로 나눠요. 자, 몫이 대충 얼마? 39? 몰라도 나머지가 얼마야? 117이니까 나머지가 2예요, 맞죠? 자, 119를 4로 나누겠습니다. 몫이 또 뭐 30에 3은 29. 나머지가 3.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됐죠? 자, 그럼 119를요. 자, 뭘로 나눌 거냐면 12로 나눌 거예요. 이 12는 뭘 말하는 걸까? 얘랑 얘를 곱한 거예요. 그쵸? 곱한 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럼 몫이 얼마고? 12 곱하면 108이니까 나머지가 얼마가 나와요? 11. 자,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이 뭐다? 그러면 각각 같은 숫자잖아. 맞죠? 이거는 자, 두 개를 곱한 식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나머지를요. 얘로 나눠요. 자, 11 나누기 3 해봐. 나머지가 얼마죠? 2죠. 여기 적혀 있어요. 그게. 자, 11을 4로 나누어야 몫이 얼마? 2고 나머지가 3이죠. 여기 적혀 있다라는 희한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똑똑하지 않죠? 이런 거 어떻게 찾았을까? 그렇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면, 자, 봐봐. fx를 뭐 a라는 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1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 자, fx를 b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2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fx를 뭘로 나눴을 때 a,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지 모르겠고 나머지를 R3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성립을 해야 된다고 얘들아? R3를 뭘로 나누면 A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나온다? R1이 나올 거고요. 그치? R3를
R3는 뭘로 나누면 B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되겠다? R2가 되겠다. 요 성질을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걸 알고 푸는 거랑 모르고 푸는 게 난이도가 제법 차이가 나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겠죠?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말고 진짜 딱 기본적인 문제. 225번 보면 자, x의 12제곱 플러스 x의 9제곱 마이너스 x의 6제곱 플러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자, r5를 구하라 라는 문제거든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자, 이 12차식을 3차로 나누는 목숨 9차일 텐데 필요한 거야. 나머지가 몇 차다? 2차니까 뭐라고 적어야 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주면 돼요. 그쵸? 맞지? 그러면 abc로 구하는 조건이 몇 개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하다고요. 그럼 이건 조건 3개를 줬나? 네, 줬어요. x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근데 x제곱 마이너스 1이 또 뭐가 돼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합차가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0이랑 마이너스 1이랑 1 대입하면 조건들이 다 성립해서 조건 3개가 나와요. 그렇죠? 자, x에다가 0 대입을 해볼게요. 0 대입하면 1은 맞죠? 자, 여기다 0 대입했죠? 0 대입하면 사라지고 0 대입하면 c가 남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이 되고 맞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요거 0 되니까 이거 사라지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인데 c는 1이라고 문제에서 처음에 구해보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x에다가 뭐 대입한다? 이번에는 1을 대입하는 거죠. 1 대입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1 대입하니까 이거 사라지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c는 1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a, b 연립방식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b, c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차일 때 조건 3개를 다 주면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오케이? 근데 여기에 만약에 x가 아니었으면은 계산이 지저분하게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227번 조건을 온전히 주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 px를요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자, 나머지를 뭐라고 하자? 2x-1이다 라고 2x 플러스 1이다 라고 했고요. 자, 이번에는 px라는 식을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3이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px를 x-1의 제곱 곱하기 x-3으로 나누었을 때 자, 그때 나머지를 rx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r2를 구하라. 자, 그럼 이제 이게 몇 차식이지 얘들아? 3차식이잖아? 그럼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rx는 2차식이니까 어떻게? 요렇게 구해야 돼. 아까랑 문제가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차이가 뭐냐? 여기서는 조건이 2개밖에 안 돼요. 왜? x에 1 넣으면 어떻게? p1은 오케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p를 여기 1 넣으면 되니까 3인 거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x에다 뭐 넣을 수 있어? 3 넣을 수 있죠? x에 3 넣으면은 9a 플러스 3b 플러스 c예요. 거기다가 p3 구하면 여기가 3이다. 그 다음 조건이 없다고요. 미지수가 3개인데 조건 2개밖에 없으니까 ABC를 못 구하는 문제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식을 이거 2개를 곱한 식을 만들려니까 이거 2개를 가지고 변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그 변형하는 과정은 조금 까다롭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자, 이거 2개를 곱하면 이 식이잖아. 맞죠? 그럼 이거 2개를 곱한 이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이렇게 두면요. 얘를 뭘로 나누면?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치? 무슨 말인지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럼 봐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몇 차식이지? 2차식이죠. 맞지? 2차식은 뭘로?
x-1의 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자, 2차를 2차로 나눴어요. 몫이 얼마죠, 그러면? 몫이 얼마겠어, 그러면? a겠죠, 맞지? 그래야지 ax제곱 될 테니까. 그럼 나머지가 얼마냐? 안 구해도 된다고요. 올라붙어 있다는 건 나머지가 뭐가 될 테니까? 2x 플러스 1이 될 테니까요, 그쵸?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 rx를 이렇게 a의 x-1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두는 거죠. 그럼 미지수가 3개가 아니라 1개네? 그쵸? 그럼 이제 다시 어떻게? 이 식을 뭘로 나눈다?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3 나온다고요. 그쵸? 그럼 이 식을 x-3으로 나눌 거야. 그 말은 무슨 말? x에 뭐 하라? 3 대입하라 이 말이죠. 자, 3 대입해볼게. 3 대입하면 2의 제곱해서 4a, 3 대입했으니까 6 플러스 1에서 7. 이 나오는데 그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3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a가 얼마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 되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맞죠? 마이너스의 x-1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가 나머지가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잖아. 맞죠?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가을이 그때 예전에 맞지? 카톡으로 물어봤던 질문이네 맞지?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r 이루고 알았을 때 여기다 2 대입하면 어떻게?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1에서 답은 4 쓸 수 있겠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는 유형 10번 11번 얘네들은 뭐 특별한 유형은 아니고요. 그냥 앞에 했던 거 약간 조금 숫자를 다르게 적은 건데 문제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228번 바로 볼게요. 자, p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목소리 귀찮아서 q로 썼어요. x도 안 적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p의 x가 아니라 p의 x 마이너스 6을 뭘로? x 마이너스 8로 나눈 나머지를. 그래도 하는 방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여기에 x에다가 뭘 대입하라? 8을 대입하라는 문제예요. 맞죠? x 마이너스 8로 나눴으니까. 그럼 x 8을 대입을 하면 p 8을 구하는 게 아니죠. p x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다 8을 대입하면 뭐를 찾아라? P2를 찾아라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냥. 그쵸? 그럼 P2는 여기 대입하면 되잖아. 2 대입하면 사라질 거 아니야, 그쵸? x-1, x-2니까. 2 대입하니까 답은 3. 이렇게 되는 문제는 애들 장난 문제입니다. 그쵸? 똑같은 건데, 괜히 뭐 x가 자리에 다른 거 집어넣으면 어려워 보일까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유형 11번도 보면, 자, px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자, 이런 문제의 특성상 몫을 qx라고 직접 지정을 해주거든요. qx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가 2라고 하니까 이렇게 경차식 쓰죠. 자, 그래 놓고 뭐라고 했어요? qx를요, 뭘로? x-3으로 나눴을 때, 자, 그럼 이것도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얼마다? 1이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랬어요? px를 뭘로 나눈 나머지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뭘 찾아라? p3을 찾아라 이 말이죠. 맞지? 그럼 p3 쳐주면 되지.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돼? 3 대입하면 돼요. 그럼 p3은 3 대입했으니까 4 곱하기 여기는 안 사라지죠. 4 곱하기 q3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x에 3 대입을 했으니까. 그러면 p3을 찾아야 답인데 그러면 q3이 뭔지 모르잖아. 근데 밑에 q3 구하라고 줬죠. 어떻게? x에다가 3 대입하면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 말인 거죠. qx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그래서 q3이 1이니까 4 곱하기 1 더하기 2에서 p3이 6이다. 이렇게 답을 찾는 그런 기본적인 형태 문제고요. 똑같죠? 하는 방법이 전혀 다를 거 없습니다. 그냥 qx가 하나 정식으로 끼었다 뿐인 거지. 236번은 여러분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수분해 공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인수분해 공식이 뒤에 나오는데 여기 앞에다 갖다 집어넣어놨네. 물론 곱셈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뭐 풀어보고요. 모르겠으면 질문하면 됩니다. 질문해야지 정상이겠죠. 모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리의 활용, 수의 나눗셈. 자, 나머지 정리를 수에서의 활용인데 이게
의외로 애들이 쉬워서 자주 틀리는 게 유형식이거든요. 나머지 정리를 진짜 수에 대해서 활용을 시켜볼 건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그냥 일단 문제를 볼게요. 237번 보면 50에 100제곱을 4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50을 100번 곱한다? 50 곱하기 50 곱하기 50 곱하기 50 곱하기 50을 100번씩 곱하면 컴퓨터도 에러 뜰 거예요. 그쵸? 그걸 49로 나눈다는 말이 안 되겠죠? 맞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배운 나머지 정리를 구할 거예요. 어떠한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 r, 이 친구가 f알파이다라는 성질이 있잖아. 맞죠? 그거를 이 식에다 적용시켜 볼게요. 자, 검산식을 쓰면 50의 100제곱은 그러면 49 곱하기 q 더하기 r 이렇게 쓰겠습니다. 검산식으로. 그렇죠? 그럼 이거를 나머지 정리를 통한 1차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잖아. 그렇죠? 자, 어떻게 해볼까? 50을 x라고 한번 해봅시다. 50을 x라고. 자, 그러면 x의 100제곱은 맞죠? 49를 그럼 뭐라고 하면 돼? x-1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q 플러스 r. q가 뭔지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 r 구하려면 x에 뭐만 대입하면 돼요? 1만 대입하면 되죠. 지금 x에 1 대입하면 뭐다? 1은 r이다. 그래서 나머지가 1인 거야. 그렇죠? 이게 되겠습니까? 자, 그럼 x 꼭 50 잡아야 돼요? 아니에요. x를 지 마음대로 잡아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서 그러면 여기 49를 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식을 바꾸면 되죠. 그럼 50을 뭐라고 할 수 있어?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50이 될 거 아니야. x 49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의 100제곱은 49를 x에 했으니까 x 곱하기 qx 플러스 r인데, 그러면 이번에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되잖아. 그쵸? 그럼 0 대입하면 1의 100제곱이니까 그래도 당연히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지. 맞죠? 그래서 뭘로 미지수 잡든 상관이 없거든요. 물론 문제가 편한 방법이 얘를 x-알파꼴로 바꾸는 게 편하긴 해요. 무조건적으로. 근데 자, 나머지 정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약점일까? 나머지 정리 편하고 좋은데 나머지 정리는 어디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 나누식이 1차식일 때만 쓸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렇죠? 2차식일 때는 식이 2개 필요하니까. 맞죠? 숫자일 때는 그게 티가 안 나 보이는데 식으로 가면 티가 확 나죠. 왜? 2차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1차. 맞죠? 1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상수만 나올 텐데 2차로 나누면은 상수가 아니라 나머지가 1차식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240번 한번 문제 볼게요. 자, 봅시다. 이거 2025를 50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이 문제는 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2022의 10제곱은 505 곱하기 qx 플러스 r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쵸?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 쓰려고 하는데 그럼 미지수를 아까처럼 뭘로 잡냐? 아까 내가 이걸 미지수로 잠깐 x-알파로 바꾸기 편할 거라 했는데 얘랑 얘랑 숫자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맞죠? 맞지? 그래서 얘를 뭐 x라 해갖고 뭐 x 마이너스 얼마야 그러면 1517? 그럼 x에 1517 대입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숫자들의 연관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505가 있어. 그쵸? 그럼 505랑 2020이랑 딱 봐도 4배 하면 4배 하면 얼마야? 2020이죠. 그럼 2020에다 2 더하면 얘 나오잖아. 맞죠? 그러면은 얘를 x라고 세팅하면 2021은 뭐라고? 4x 플러스 2라고 세팅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얘를 c제곱 한 건 x 곱하기 qx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되겠습니까? 자, 그럼 잘 봐봐 얘들아. x에다가 뭘로 0을 대입을 하면 2의 10제곱이 나머지다. 이렇게 답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2의 10제곱이 얼마야 얘들아? 1024란 말이야. 1024. 그쵸? 그럼 1024가 나왔다. 여기가 나머지가 1024가 나왔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505로 나눴는데 어떻게 1024가 나머지가 돼요? 그쵸? 숫자가 커졌잖아. 맞죠?
자, 그러면 나머지가 505보다 작아야 되니까 계속 나누기를 해야 돼. 그러면 1024 이 친구도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 505로 맞죠? 505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되고요? 2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나머지가 자 여기 2로 곱하면 1010이니까 나머지가 얼마? 14 이렇게 되겠죠. 즉 얘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x 곱하기 2 플러스 14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 말이죠. 505를 x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식은요, 자 몫이 뭐가 되면 x가 되면 x로 이거 두 개를 묶었어. 그러면 qx 플러스 2에 플러스 14 이렇게 쓰게 되면 오케이. 자 505로 나눈 나머지가 14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맞죠? 되겠지? 그러니까 이 식은 이렇게 빈칸 넣기를 해야 되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자 봐봐, 37을요 6으로 나누면 몫이 6이고 나머지가 1이어야 정상이죠. 37은 6 곱하기 6 플러스 1이란 말이야, 맞죠? 근데 약간 바보들이 있잖아. 나눗셈을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겠냐면은, 자 예를 들어 36을 6을 할 때 몫이 3, 5라고 치보자. 그럼 요 3이 나머지가 7이다. 얼핏 말이 되는 것 같죠? 왜 검산식 써보면 37은 6 곱하기 5 플러스 7은 37 됐잖아, 맞죠? 근데 이거는 검산식에서 나머지가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확인해야 될 게, 나눌 숫자가 얼마인데 6이잖아. 근데 나머지가 7이 나오면 말이 안 되죠. 그럼 진짜 나머지는 왜 나머지가 7이 나온 거야? 나누기를 한 번 덜 했으니까 나머지가 7이 나왔잖아, 맞죠? 나머지가 진짜 나머지는 선택 숫자를 다시 한번 얘로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7을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6 곱하기 5 더하기 해서 6 플러스 1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맞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숫자의 나머지가 나눈 숫자보다 크다면 그 숫자를 나누기 한 숫자를 한 번 더 나눠라고요, 맞죠? 이게 방식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있는 식의 차수가 여기 있는 식, 나눈 식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시 여기 있는 식을 이 식으로 나누기를 해주면 진짜 나머지가 등장을 한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이거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의 성질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인수 정리랑 인수 분해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